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늘 응원하는 한방 건강관리 전문가 박동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거울 속에서 마치 가뭄이라도 든 듯 바싹 마르고 거칠어진 피부, 푹 꺼진 눈가와 깊어진 팔자주름,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희미하게 자리 잡았다가 이제는 선명해진 검버섯이나 잡티들을 발견하고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젠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지 뭐, 주름살은 인생의 흔적이라던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하시며 애써 외면하시거나 혹은 체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의 방패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속 깊은 곳, 바로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살피고 진맥하며 깨달았습니다. 피부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은 숙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주름 한 줄, 검버섯 하나, 그리고 그 건조함의 정도는 우리 몸속 장기들의 미세한 불균형이나 기혈순환의 정체를 알리는 소중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치는 산 그림자가 선명하듯 몸속이 맑고 건강하면 피부 또한 저절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젊음의 윤기와 생기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약이나 주사가 아닌 우리 밥상 위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자연의 지혜를 통해 잃었던 피부의 빛을 되찾고 나아가 몸속 건강까지 든든히 가꿀 수 있는 비결을 소상히 풀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매일 쓰고 버리던 이거지, 바로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흔히 피부 노화의 원인이라고 하면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자외선 때문에, 혹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피부 노화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마치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 풍경이 뿌옇게 보이듯 우리 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생명 에너지인 기치와 영양물질인 혈세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피부에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난히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며 잔주름이 쉽게 생긴다면 이는 우리 몸의 폐의 기운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고 피부와 털을 주관합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피부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건조해지기 쉽고 피부의 윤기도 잃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해진 나무의 잎이 마르듯이 말입니다. 숨쉬기 힘든 사람은 피부가 좋기 어렵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창백하거나 쉽게 멍이 들고 피부 재생이 더디다면 이는 심장신과 혈액시해의 문제입니다. 심장은 피를 전신으로 순환시키고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좋지 않으면 피부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물을 주지 않아 작물이 시들듯이 피부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거뭇거뭇한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은 단순히 햇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몸속의 탁한 기운, 즉 어혈유시에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쌓여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로 간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곤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자 기혈 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이 편안해야 피부도 맑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얼굴빛이 누렇게 뜨는 경우가 있다면 비위회, 즉 소화기 계통의 문제입니다. 비위는 섭취한 음식을 소화 흡수하여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위 기능이 약하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 톤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방에서는 피부의 노화 현상 하나하나를 우리 몸속 장기들의 속삭임으로 이해합니다. 단순히 겉에 바르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환경을 건강하게 정비하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때 진정한 피부의 윤기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장육부의 거울인 피부를 어떻게 다시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탄력 있게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접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미처 몰랐던 주방 속 보물의 기적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거창한 미용 시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 위, 우리 집 주방에서 시작되는 아주 소박하고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내 몸속부터 다스리는 이너 뷰티 식단입니다. 피부를 진정으로 가꾸려면 몸속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몸속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피부의 갈증을 해소하고 진액을 채우는 귀한 재료,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꿀을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주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푸석한 어르신 피부에는 몸속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꿀이 매우 이롭습니다. 꿀의 풍부한 포도당과 과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되면서 피부 세포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듯 몸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워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이때 식초 한두 방울을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꿀물을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몸속부터 촉촉한 기운이 피부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곡물이나 견과류에 꿀을 살짝 뿌려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윤기를 더하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 말입니다. 견과류는 숲의 보약이라 불릴 만큼 피부 건강에 매우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마치 외부의 찬바람과 건조함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피부에 건강한 윤기를 돌게 하고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으로는 매일 한 줌 약 20에 30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십시오.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고 잣은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은 잘게 다져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죽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이로운데 부담스럽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피부를 맑게 정화하고 열독을 내리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해독과 해열에 효능이 있어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두는 몸속의 열을 내리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피부 트러블을 가라앉히고 안색을 맑게 해줍니다. 마치 깨끗한 물로 더러운 웅덩이를 정화하듯 피부를 속부터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피부에 뾰루지가 잘 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녹두는 삶아죽으로 쑤어 드시거나 녹두를 갈아 녹두전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두는 소화가 비교적 쉽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소량을 먼저 섭취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은 집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방 홈케어 비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주방 속에 혹은 매일 쓰는 재료 속에 피부를 위한 숨겨진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의 부엌에 숨겨진 기적의 미용수, 쌀뜨물 세안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매일 밥을 하실 때 나오는 이 뿌연 물,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이 쌀뜨물이야말로 값비싼 미용액이나 화장품 못지않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기적의 천연 미용수입니다. 쌀뜨물에는 쌀의 영양분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꾸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쌀뜨물의 풍부한 비타민 B1, B2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어 거뭇한 잡티나 검버섯을 옅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치 칙칙한 창문에 낀 얼룩을 지우듯 피부 톤을 맑게 가꾸어 줍니다. 선조들이 궁녀들의 피부가 맑고 희었다는 기록에서 쌀뜨물의 미용 효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쌀뜨물 속의 전분 성분은 피부에 얇고 부드러운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습막은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어 건조함을 예방하고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건조함으로 갈라지고 푸석했던 피부가 마치 촉촉한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보습은 피부 탄력과도 직결됩니다. 세 번째로, 쌀뜨물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킵니다. 쌀뜨물에는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성분과 함께 가벼운 피부 자극을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예민하거나 붉게 달아오른 피부에 사용하면 마치 차가운 약초를 올린 듯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노출된 후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쌀뜨물에는 피부 탄력을 돕는 미네랄 성분과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어 전반적인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박 원장이 알려드리는 쌀뜨물 활용 백과사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이 귀한 쌀뜨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어떤 쌀뜨물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쌀뜨물은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버려주십시오. 이 물에는 쌀 표면에 묻어있던 농약 성분이나 먼지, 이물질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 미용에 사용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이때 나오는 쌀뜨물이야말로 쌀의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게 녹아있는 황금 쌀뜨물입니다. 이 물을 미용에 사용하십시오. 황금 쌀뜨물 모으는 법은 이렇습니다. 넉넉하고 깨끗한 그릇에 쌀을 씻으면서 나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물을 받아둡니다. 받은 쌀뜨물은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변질되므로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거나 냉장 보관하십시오. 이제 쌀뜨물 세안, 기본을 지키면 피부가 바뀝니다. 준비물은 깨끗한 두 번째, 세 번째 쌀뜨물, 세안제, 그리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안 준비입니다. 평소처럼 미온수로 얼굴을 깨끗이 헹군 후 순한 세안제로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둘째, 황금 쌀뜨물 정제입니다. 받아둔 쌀뜨물을 냉장고에 5시간 정도 보관하면 바닥에 하얗고 고운 전분질이 가라앉습니다. 이 윗물은 따라 버리고 바닥에 가라앉은 고운 전분질 층만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에 더욱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쌀뜨물 발효액의 기본입니다. 셋째, 세안하기입니다. 정제된 쌀뜨물을 큰 세숫대야에 붓고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11 또는 12 비율로 섞어 주십시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부드러운 세안입니다. 희석된 쌀뜨물에 얼굴을 담그거나 손으로 쌀뜨물을 떠서 얼굴에 가볍게 끼얹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십시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마사지해 주십시오. 쌀뜨물 속의 미세한 입자들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쌀뜨물 세안 후에는 깨끗한 물로 다시 헹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쌀뜨물 속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자연스럽게 두시거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얼굴에 남은 쌀뜨물 잔여물은 자연스럽게 피부에 흡수되어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세안 주기는 매일 저녁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23일에 한 번 정도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십시오. 다음은 박 원장이 추천하는 쌀뜨물 활용 팁입니다. 세안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뜨물 팩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쌀뜨물 전분층에 밀가루 또는 꿀, 곡물가루를 소량 섞어 걸쭉한 팩을 만듭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이 팩을 고루 펴 바르고 1015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주 1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 미백과 보습, 탄력 증진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쌀뜨물 미스트입니다. 정제된 쌀뜨물 혹은 희석한 쌀뜨물을 작은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얼굴에 뿌려주십시오. 수시로 뿌려주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를 주어 피부 당김을 완화하고 메이크업 후에도 들뜨지 않게 도와줍니다. 외출 시 작은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셋째, 쌀뜨물 얼음입니다. 정제된 쌀뜨물을 작은 얼음틀에 얼려 냉동 보관하십시오. 세안 후 거즈나 면포에 쌀뜨물 얼음을 싸서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하고 피부의 열감을 내려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부었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바디 피부 관리입니다. 샤워 후 건조하고 거칠어진 팔꿈치, 무릎, 종아리 등 몸 부위에 쌀뜨물 희석액을 가볍게 발라주거나 전분 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몸 전체의 피부 건조함과 각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욕물에 쌀뜨물을 약간 섞어 사용하시면 전신,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윤기 관리입니다. 쌀뜨물은 두피와 모발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샴푸 후 쌀뜨물 희석액으로 두피와 모발을 헹궈내면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하고 두피 건강을 돕습니다. 쌀뜨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쌀뜨물이라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박 원장의 당부입니다. 첫째, 신선도 유지입니다. 쌀뜨물은 유기물이 많아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반나절, 냉장 보관 시에는 23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은 장기 보관에 용이합니다. 둘째, 피부 타입 고려입니다. 모든 피부에 좋은 쌀뜨물이지만 간혹 아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십시오.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얼굴에 사용하십시오. 셋째, 깨끗한 쌀 사용입니다. 사용하는 쌀은 가급적 유기농 쌀이나 잔류 농약이 없는 깨끗한 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쌀뜨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매일 버려지던 쌀뜨물 속에 이렇게 귀한 피부의 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 왜 버렸지?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피부 관리는 거창한 미용 시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밥상 위, 우리 집 주방에서 시작되는 아주 소박하고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내 몸속부터 다스리는 이너 뷰티 식단이었고,
이제 두 번째 비법은 집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방 홈케어 비법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주방 속에 혹은 매일 쓰는 재료 속에 피부를 위한 숨겨진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기미, 잡티에 좋은 율무팩입니다. 율무는 피부를 희게 하고 잡티를 제거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율무는 피부를 희게 하고 습사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무가루에 우유나 꿀을 섞어 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율무는 피부에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줍니다. 칙칙한 피부 톤 개선에도 좋습니다. 사용법은 율무가루 2스푼에 우유 3스푼 또는 꿀 1스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주일에 2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과 트러블 진정에 탁월한 어성초 세안팩입니다. 어성초는 양모밀이라고도 불리며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피부 속 독소를 빼내고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잦은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안 시에는 어성초 건조잎을 물에 끓여 식힌 후 이 물이 식으면 세안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을 헹궈주면 좋습니다. 남은 물은 냉장 보관하여 며칠간 사용 가능합니다. 팩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어성초 가루에 정제수나 꿀을 섞어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 탁월합니다. 붉고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줍니다. 이어서 온몸에 기혈을 돌리는 피부 지압입니다. 손끝으로 얼굴의 주요 혈자리를 부드럽게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안색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특히 아침 저녁 세안 후 스킨케어 단계에서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혈자리를 자극하여 몸속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피부에도 이롭습니다. 지압 부위는 눈가, 콧볼 옆, 그리고 턱선입니다. 눈가는 눈썹 안쪽 끝 찬죽혈, 눈꼬리 바깥쪽 태양혈, 눈 아래 뼈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가 주름 완화에 도움을 주며 눈빛을 맑게 합니다. 콧볼 옆은 콧볼 바로 옆 팔자주름 시작 부위인 영양혈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팔자주름 완화, 피부 탄력 증진, 콧대 주변 혈색 개선에 좋습니다. 턱선은 턱 아래에서 귀 밑으로 이어지는 턱선을 따라 풍지혈과 예풍혈 방향으로 지그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는 림프 순환 촉진, 턱선 정리, 얼굴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과도한 힘보다는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3회 정도 5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지압 후에는 피부에 수분크림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 보습해줍니다.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생활 습관, 바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드시고 훌륭한 팩을 하셔도 기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부는 다시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 건조함은 만병의 근원이며 피부 노화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 또한 메마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몸속 기운을 정체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몸속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둘째는 깊고 편안한 숙면입니다. 잠은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이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세포 재생과 성장을 돕는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는 가급적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약해져 피부 트러블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어르신들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피부 혈색을 맑게 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흐르는 땀과 함께 몸속 노폐물도 배출됩니다. 넷째는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피부 또한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열이 오르고 기혈순환이 막히며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명상, 취미생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대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마음은 곧 맑은 피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하여 우리 몸에 이롭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주범입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은 피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피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요? 피부 관리, 이제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을 막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속 깊은 지혜를 깨닫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임을 아시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꽃이 아름답듯 몸속이 건강해야 피부라는 꽃잎 또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검버섯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날들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누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지켜봐 온 72세 김순희 어르신의 사례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심한 기미와 잡티로 고민이 깊으셨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거칠고 어두워져 외출마저 꺼리실 정도였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밝은 곳을 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단순한 외용약보다는 몸속 열을 내리고 해독을 돕는 한약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쌀뜨물 세안과 쌀뜨물 팩을 비롯한 천연관리,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원장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하시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김 어르신의 얼굴을 짓누르던 기미와 잡티는 마치 거짓말처럼 희미해졌고 피부 전체에 건강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장님, 이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잃었던 젊은 활력이 돌아왔어요. 하시며 그 환한 얼굴로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니 마음까지 덩달아 밝아지고 그 발걸음마저 가벼워지셨습니다. 잃었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감과 일상의 즐거움까지 되찾으신 것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한 방의 지혜를 더해 보십시오. 특히 매일 버려지던 쌀뜨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활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피부는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생기와 윤기로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가 꾸준히 돌보는 만큼, 내 몸의 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만큼 다시 한번 빛나는 활력과 자신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약이나 주사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내 몸의 균형을 찾아 얻는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쌀뜨물 기적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는 힘찬 응원의 글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빛나는 나날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